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졸업 시즌도 끝났고 누구는 사회로 또 누구는 상급 학교로 그야말로 본인의 꿈을 꿀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이럴 때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당당히 열어 제치는 그런 청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창업으로요. 정글 같은 취업 시장에서 CEO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청춘을 만나봅니다. 창원시 용호동의 아담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배터리인가요? 배터리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무드등 나무 받침대. 이게 보시면 사진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직접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로잉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무드등에 입혀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무드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훈 대표의 창업 아이템은 인테리어 소품. 2년차 새내기 사업까지만 젊은 층을 겨냥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다. 소중한 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제 선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직원 2명, 작지만 내실이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고객님들이 무드등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진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의 장면들을 하신 건데 이러다 보면 신경 쓸 게 되게 많겠어요. 그렇죠. 어떤 옷은 굉장히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체형을 좀 예쁘게 해달라시는 분들도 다이어트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봄 출시할 상품도 시험 중입니다. 지금 가슴에 꽂고 계신 펜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일단 이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연인하고 해서 제가 드리면 저 드리세요. 이거를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튤립 볼펜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저희 상품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창업 시장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승부를 결정한다네요. 원고지 형태로 나온 무드등이거든요. 이게 사진보다는 글로써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게 만든 무드등이 있는데 5G 시대에도 사랑은 아날로그로 통합니다. 하루에 많으면은 50개, 60개 정도 되고요. 평균 30개, 40개 정도. 주문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나서 2, 3주 정도 바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용호동 가로수길은 창원에서도 임대료가 꽤 나가는 곳이죠. 거기에 기계 구입까지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창업 비용은 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중기청과 이제 학교에서 연관해서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을 하게 돼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딱히 없었고요. 젊은 연인들이 주 고객이라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헤어져서 죄송하다고 좀 취소해달라. 그럼 어떡하죠? 진짜 던지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만들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만들기 제작 전에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취소를 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잘 헤어져라의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일단은 받을 때까지는 버텨주세요 하고 싶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송까지 잘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실적으로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생존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문 방식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단일 매출이 아니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래처 하나당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2억 원, 올해 목표는 25% 늘어난 2억 5천만 원이라네요. 창업하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친구들이나 비슷한 또래들 만나보면은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시작하기까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창업인은 창원대학교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이볼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해요. 저희는 프로야구 구단이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분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전력 분석이 한창이었는데요. 보내준 차를 또 다시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측에서 캠 영상을 찍어 주시는데 그걸 올려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칭 타이밍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럼 자료 구축을 이제 각 구단에서 보내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영상만 이제 구단에서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그 기록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창업 3년 차로 직원 6명, 건실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알아먹지 못하겠네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들께서 이제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가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 보면 뭐 너 공이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기두는 것 같아. 그건 추측일 뿐인 거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그게 정량적인 어떤 결과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수치로. 2017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상대팀의 사인과 관중의 반응을 작전에 이용했다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휘파람은 변하고 사인. 이렇게 미리 정한 사인에 따라 경기를 이어간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놓는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어떤 사인이 나온다거나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동작이 있더라. 그렇게 돼야만 훔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가면 안 되죠. 호잉 선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잉은 좌타자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54타수 18안타 정도 치고 있고 득점권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제 막연한 이때가 어릴 때 보면서 쌓였던 이제 막연한 상상과 이제 지식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런 일이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이 모여 IT를 전문으로 한 벤처 창업인 셈인데요. 초반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전을 했던 거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가장 큰 좀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1982년 시작된 국내 프로야구.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모지였네요.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10년간 데이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구단이 하나 한 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는 다른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이브를 하면은 구단 운영 사이트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작은 소망. 막 걸음마를 뗐다는 김재승 대표와 직원들.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멀리 가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돈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폐기로 뭉친 청년 창업인들의 미래를 빵빵하게 응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창업으로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붙잡. 청년 창업인들 모두 대박 나시오.
같았으면 너보고 자전거를 가라 하던가. 아버지, 참네. 아버지. 뒤에 오십시오. 네, 갑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를 꽃에 비유한다면 무슨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닮을고?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 집 맞지? 이 동네 이 집밖에 없는데. 오, 불 켰다. 지금 이 시간에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앞산 도인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의성에 그러니까 앞산이 있어서 그 지금 자전거 타러 가시는 거지, 맞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된다고요? 예. 일단 따라가 봐야 돼. 아버지, 잠깐만. 왜 이래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 의성 터미널 가야 됩니다. 의성 터미널, 예. 잠깐만, 여기서 의성 터미널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쯤 걸립니다. 1시간이요? 예. 1시간이면 자전거 타고 간다고, 지금? 예, 20 한 3km 됩니다. 2-3km를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지금? 예. 출근 때문에 가야 됩니다. 출근 때문에? 예.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요, 지금? 예. 지금 계속 막 서둘러 가니까 일단 의성 터미널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 아버지. 이럴 것 같았으면 너보고 자전거를 가라 하던가. 아버지. 참네. 아버지. 가자 달려보자 오늘도 너와 함께면 도시 위의 시크한 로드 무비 스타 라라라 아버지. 진짜 의성 터미널까지 왔네요. 예. 저는 그냥 따라가다가 바로 차 타고 먼저 와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예,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요? 예, 대구에 갑니다. 아버지 얘기 싫어. 도인 맞네, 도인 맞아. 여기까지는 의성. 이제 여기서부터 컬러풀 되고. 여기서 옷 갈아주신다고요? 예, 화장실 안에서. 자전거 타는 공무원. 공무원 사람. 자타공이. 자타공이. 내가 너무 잡고 계신데 지금. 빨리 하십시오. 땀 봐. 자전거 어디 놔두는데야? 자전거 여 놔두면 괜찮습니다. 여는. 너 가방 왜 하라고? 갖고 가면 한 대 더 사면 됩니다. 회원이세요? 집에서 미리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매일 밤에 이제 끊어놓습니다. 집에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둡던데요. 요즘 밝습니다. 물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는 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어서 다리 운동을 풀어줍니다. 1시간 동안 집에서 타고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 이거 뭔데요? 전라도 이제 고흥에서 이제 그 울트라 이제 1박 2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자전거를 타가지고 이제 보는 경기 대회입니다. 나가셨다고요? 예. 그래서 40시간 탔다고요? 저는 35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왜 따는데? 잠도 안 자고 왜 따는데? 재미로 탔습니다. 여기 적혀있네. You are a hero. 당신은 영웅입니다. 예, 영웅 저지입니다. 마치 아버지 버스인 것처럼. 이거는요?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언제부터 타셨는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교통편도 없고. 사진을 찍는다고요? 예, 그 야생화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도 원예과 나오고 대학원 논문을 이제 그 원예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타는 이제 산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들꽃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포짐. 그래서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게 몇 년입니까, 지금? 24, 5년 됩니다. 저는 그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독이죠. 저는 먹는 거 중독이. 탄수화물 중독이. 차 안에서 뭐 하시는데요? 보통 뭐 그날 이제 일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 잠 중독입니다. 예. 야, 정확하게. 예. 8시 10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야. 자전거 좀 꺼낼게요. 예. 우와, 대구다. 따라오이소.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뛰는 길.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이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앞산 가시는 거예요? 예, 앞산 출근이 좀. 자전거 타고 가시지 왜 뭐 자전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람들 보기에 미안해가지고 탁 묶어놓으면은 자전거는 이자무도 괜찮은데 도 선생님이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차 타고 갈게. 예. 뒤에 타면 막 얼어 죽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바퀴 위. 뒤에 오십시오. 예, 갑니다. 랄랄라랄라 alright 언덕 지나갈 때면 alright 다시 내리막길로 꺾여 아이, 우리 5시 3분에 출발해가 8시 37분. 예. 그러면 3시간. 뭐 얼추 3시간 30분. 예. 안녕하세요. 와, 이 여는 거 처음 봤어, 나. 여는 걸. 뭐 팻말도 관리하시면은 첫째는 이제 수목 이제 병해충이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뭐 어제 아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시고 예. 현장에 다 나가시고. 예. 자전거 다 꼽히지요, 이거. 예. 이거 자전거 타고 가나요? 자전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예. 산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앞산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또 뭐 산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꼭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첫째, 흡연하고 치사, 또 그 채취. 네 번째는 이제 그 자기 먹은 쓰레기는 대가져가는 운동. 예. 이런 거. 이 나무는 안 아픕니까? 병해충. 아, 이게 해충이에요? 예. 해충. 그럼 이게 약간 치료를 한 거예요? 예. 야, 그래도 정상에 올라니까 이제 탁 트이니까 기분 없어졌습니다. 코가 상쾌하네, 그죠? 코가 팍 떨리네, 그죠?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새벽 공기, 산 공기, 사람 공기 이 세 가지를 다 느끼시는 분. 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은 안 할락했어요. 어떨결에 들어왔습니다. 어떨결에. 원래는 뭐 하고 싶으셨는데? 미국을 갈락했어요. 미국이 왜요? 미국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준다 하시더라고. 그래 그 농사지로 갈락했는데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직에 이제 한 1년 벌이가 미국 갈랍니다. 했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선배님이 이제 국화를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후회 안 하세요? 미국 안 간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안 해요? 3년을 원예 공부하고 또 4년을 원예 공부하고 또 2년을 대학원 가가 또 공부하고 공원에 있는 이나 도시에 있는 또 식물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또 26년을 했고 안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귀촌은 하신 지가 얼마큼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이야? 그럼 대구 있을 때는 출퇴근을 뭘로 하셨는데요? 대구 있을 때는 순수하게 자전거 했습니다.
와, 그럼 계속 자전거를 타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의성까지 갔었으면은 예. 이제 차를 좀 타셔도 되지 않습니까? 왠지 차는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맞는데? 재미도 없고 저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뭐든지 일도 재미로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자전거 타고도 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예, 예. 그 몇 달 동안 해봤습니다. 그는 편도 몇 시간 걸리는데? 편도 한 3시간 반 정도. 3시간 반 걸리면 합의가 7시간이 걸린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출퇴근만. 예.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데? 예? 근무 시간 8시간. 예. 집에 가면 뭐 한 9시 반, 10시 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한테 자전거는 뭡니까? 집사람 듣는 데는 좀 그렇지만은 애인입니다. 자전거. 애인이. 어머니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반미기 주고 제아 줬더만. 어? 오늘 집에 들어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전거는 방에 이제 여놓으니까 좀 다. 자전거를 또 방에 넣어놔요? 예, 예, 예. 왜요? 자전거 밖에 놔야지 왜 방에 넣었습니까? 오일 같은 게 이제 초보만 터지기 때문에 그래 다 여놓습니다. 24년 자전거 탄 길이를 총 길이로 잰다면 예. 한 뭐 얼만큼 될까요? 지구가 약 4만 킬로. 예, 4만 킬로입니다. 잡는데 4, 5, 20 지구 5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6바퀴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킬로. 예, 21만 뭐 2만 21만 킬로니까. 예, 그거는 퇴직할 때까지 할 겁니다. 많이 안 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즐기면서 이제 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재미로 탔고 앞으로는 즐기면서 타고 이거 뭡니까 이거? 퇴직에 맞추지 말고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시험 타십시오. 걱정됩니다. 예, 시험시험 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걱정할 것 같아요. 예. 자전거 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똑같은 사람이 가장 잘 타고요. 남 따라가지 말고 자기 이제 페이스대로. 이기고 지는 게 뭔 의미가 있노? 예, 예. 뭐 이런 겁니까? 예. 제가 뭐 연찮게 들었는데 딸 하나 있었다면서요? 예. 딸이 먼 길 갔다면서요? 예, 먼저 가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직원들한테도 거기 있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뭐 말았습니다. 주위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안 알렸으니까. 이유가요? 예. 이유가 있다면? 뭐 한국 사람들 같잖아. 먼저 가면은 불효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뭐. 아직 그 먼 길 보낸 지 뭐 시간상으로 한 6개월도 안 돼 갖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뭐 힘들 거면 뭐 그런 대로 잊어버리려고 이제 그 뭐 어르신들 병원 차도 태워주시고 대구까지 뭐 그런 거 뒤에 가가지고 밥도 해드리고 노인분들 동네분들 그래서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안 보고 싶다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저도 뭐 많이 보고 싶지요. 뭐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 또래 친구들을 보면. 예. 먼 길 떠날 때 나이가 그것도 뭐 21 대학교 1, 2학 많이 우셨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도. 예, 자기 좋은 나라로 갔으니까 그래 화장해가지고 그 뭐 하여튼 좋은 곳에 뿌리 좋습니다. 뭐. 마지막에 뭐 다르게 뭐 인사도 했었습니까? 우리 집에 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제 집사람이 너는 새가 돼가 오라 하면서 새가 한 마리가 이상하게 날러 들어오더라고. 그 새벽마다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 그래 우리가 가면 날아가 보고 그 새가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고 싶으시면 뭐 그의 또래들 보면 되지 뭐. 항상 주위했다고. 예, 주변에 이제. 그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어머님하고는 학교에서 그냥 뭐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뭐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하다 보니 만났다는 이야기는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연애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집사람이 나이가 좀 많거든요. 아, 연상이세요 또? 예.
저 귀여움 받으시면서. 아닙니다. 몇 살 차이신데요? 3년 차입니다. 4년 차이. 야,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주말에 같이 타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 이제 길거리에는 좀 위험해가지고 안 타고 주로 산에. 가장 좋아하는 꽃은? 꽃이야? 네. 우리 집 사람 꽃. 좋아요. 그럼 어머니를 꽃에 비유한다면 무슨 꽃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할미꽃? 늘 속에 있잖아 이렇게. 뭐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렇지만 별로 기분 안 좋겠는데 할미꽃 가면. 아닙니다. 눈 속에 핀 할미꽃이 얼마나 예쁘다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예. 3월 말쯤 되면 할미꽃이 피잖아요. 필 때. 예, 눈이 내리고 있어. 덕인 씨 사랑합니다. 많이 저 못난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주신 데서 고맙고 일단 뭐 정원은 열심히 꾸며가지고 그 내 퇴직하는 날 선물해드릴게. 사랑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아이, 청년농부가 저를 찾는다고요? 아이고, 나도 청년인데. 아이, 그럼 한번 만나러 가봐야죠. 알겠어요. 꿈과 용기 그리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멋진 청년 농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아, 제가 딸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은요, 충주의 딸기 시설하우스 앞입니다. 여기에서 청년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금 딸기가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네. 오, 딸기 농사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년이요? 올해 10년째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장성호 청년농부를 소개합니다. 장성호 청년농부는 충주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 2, 3년 차 때는 엄청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농업의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요. 10개의 노하우가 있으면 9개는 가르쳐주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노하우 하나를 안 가르쳐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만의 농법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성호 청년농부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자신만의 재배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좋아하는 빨간색 과일이 되게 신선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딸기 작목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아이들이 직접 딸기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먹음직한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딸기 이렇게 뭐 수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딸기를 딸 때는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돼. 위로 약간 올려서 꺾어서 꺾어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빨갛게 잘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딸기를 수확합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어우, 저 이제 잘 따죠? 아유, 뭐 선수가 되셨는데요? 익은 것도 딱 잘 알아보고. 네. 아니 근데 단점이 있네요. 아니 네. 제가 계속 따면서 이 땅 짚고 자꾸 이 딸기 타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이고 무슨 재배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토경 재배 방법이라 해가지고 네. 순수 흙을 만들어가지고 토양에다가 딸기 심어서 그 토양 성분을 빨아먹는 재래식 방법 재배 방법입니다. 장성호 청년농부는 편리한 수경 재배 방식보다는 재래식 토경 재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래 방식은 물론 힘들어요. 요새 농법이 좋아져서 많이 점점 편해지고 하고 있는데 이 토경 딸기의 맛을 벗어나질 못해서 저도 토경 딸기의 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장성호 청년농부가 재배한 재래식 토경 딸기. 꿀 발라놓은 듯 맛있게 달았습니다. 먹고 또 먹고 자꾸만 손이 가네요. 궁금해서 당도를 재어보니 무려 14.3보릭스. 꿀 발라놓은 거 맞네. 여러분 딸기 하나를 하실라우? 청년 농업인들한테 정책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리의 대출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상 농사가 항상 365일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도 있고 이제 뭐 기상 변화에 따라서 농사가 안 됐을 때 가정했을 때는 그 대출금을 갚아 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사를 지러 오셨다가 소득이 안 나서 다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례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경험을 한 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청춘부터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장성호 청년농부였습니다. 충주에 또 다른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작물을 키울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상추의 바다로구나. 우와, 상추다, 상추. 야, 이 농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8년 됐어요. 8년이요? 8년째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유준 청년농부입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토박이 농사꾼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8년 전부터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복무 후 2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청년농부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으로 일거리가 창출되는 게 상추이기 때문에 상추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시설하우스 30동 규모의 상추와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지난해 가을에 정식한 상추를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상추 수확 일선을 도왔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확하는 재미가 솔솔. 금방 상추를 한아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추 재배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상추 재배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좀 재배에서 어려운 거는 연작장애가 좀 잘 온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아, 근데 진짜 뭐 상추를 드셔서 그런지 얼굴 진짜 동안이세요. 어려 보이시는데요? 네, 상추가 아주 피부에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추가 동안의 비결, 피부에 좋다니 상추 먹고 어려지자. 역시 상추의 짝은 고기. 본격적으로 상추 먹방 시작해봅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예, 아까 너무 상추만 생으로 드신 것 같아갖고 제가 삼겹살 좀 준비했습니다. 와, 요거는 어떤 요리죠? 요것도 상추예요. 이것도 상추라고요? 네. 이거 무슨 요리예요, 이건? 이건 상추를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놓은 상추 무침입니다. 상추 무침 맛이 궁금했는데요. 고소하고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고기와도 궁합이 최고. 이번에는 상추 겉절이에 고기를 싸서 먹어봅니다. 최고다, 최고. 이렇게 상추로 또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요리예요? 상추국이요. 상추국이라고요? 상추의 또 다른 발견, 상추국을 소개합니다. 된장과 파, 마늘, 그리고 데친 상추만 있으면 준비 끝! 된장국을 끓이듯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인 후 다진 마늘과 데친 상추 듬뿍 그리고 파를 넣어서 맛있게 끓이면 상추국 완성! 와, 이 상추 된장국 의외로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죠. 예. 자, 그럼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예. 상추 쌈으로만 먹어보셨죠? 상추의 변신, 상추국 맛은? 와, 이게 속이 확 풀리네요. 아주 맛있죠. 응. 그리고 이 된장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진함이 생기고 이 상추 이거 식감이 진짜 약간 미역 씹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더 많이 끓이면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요. 아, 진짜요? 그 지금 끓인 된장국은 네.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국거리 소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뭐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 두부도 되고. 네, 두부도 넣으셔도 되고 더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뜻밖의 만찬. 추운 겨울 야외에서 뜨끈한 상추국을 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상추국 완뚜!
제일 기쁠 때는 농사꾼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내 작물이 엄청 이쁘게 잘 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어떻게 키웠냐, 너무 잘 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처럼 청년 농부들이 기분 좋게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청년 농업인 그 모델 성공 모델 지원 사업하고 그 스마트팜 기술 지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그 창업 신기술을 지원으로 그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 가족이 모두 와서 아이나 어른이나 한 가족이 마음껏 뛰놀고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미리 구축을 해놓는 게 꿈이라면 꿈이죠. 네. 꿈과 열정, 패기가 넘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우리 땅을 일구고 정직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청년 농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직은 날씨가 조금은 쌀쌀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 움츠려들었을 때 좋은 길을 걷는 것도 뭔가 힐링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도 멋진 숲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절로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힐링의 길들로 지금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시 흥해에 자리한 북송리 북천수. 빼곡하게 들어선 소나무 덕에 힐링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 지역 숲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생명의 숲 고문이시죠. 이재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숲에서 만나니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숲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숲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나무가 모이면 생명이 깃들어요. 예를 들어 곤충이라든지 방금 새소리도 들립니다만 네. 새들도 날라들고요. 결국 우리 사람들도 생명이다 보니까 그런 생명의 집합체인 숲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북송리 북천수, 여기부터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일단 북송리는 이제 흥의 지명 이름이고요. 네. 북천수라고 하는 것은 북천, 북쪽에 있는 천, 내가 있다는 이 뜻인데요. 곡강천을 흔히 북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숲 자거든요. 그래서 북천가에 있는 숲, 이런 의미에서 북천수라고 합니다. 예.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소나무들이 멋지게 울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걸음이 될지 궁금합니다. 걸으면서 예, 이야기를 그러시죠.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곡강천을 따라 형성된 긴 소나무 숲. 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잘 정비된 산책로가 반기는 곳. 북천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나 흙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숲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밖에서 보는 것과 들어와 보니까 확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특히 북송리 북천수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소나무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을 고 나무가 빽빽한 이 어떤 느낌이
아주 좋죠. 특히 안에 들어와서 보면. 경치도 구경하면서 운동으로 산책하기에도 그만인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북천수죠. 예, 아니 여기는 정말 우리가 좀 두고두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팻말 보니까 뭐 천년기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천년기념물 468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포항에서는 숲으로는 유일한 천년기념물이어서 정말 포항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도 있죠. 천연 기념물인 북송리의 북천수. 멋진 산책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아껴야겠죠? 이 숲이 우리 지역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생소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걷는 맛은 분명히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이제 조선 철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흥해 지역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최고의 포항의 곡창지대였어요. 보고 계시는 여기가 이제 곡강천이거든요. 네네네. 남천, 북천으로 나눴을 때 북천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홍수가 잦았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곡창지대에 이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흥해 군수들이 제일 큰 역할이 이런 홍수로부터 어떻게 막을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제방길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넘는데 흙으로 만든 제방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나무를 심은 거죠. 그러면 나무 뿌리가 어떤 이 제방의 지지대 역할을 하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다. 북천수 끝자락에는 흥해 서부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엔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북천수와 연결돼 있던 숲속에 학교가 지어진 덕분입니다. 북천수길을 가만히 걷다 보니 학교에 도착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북천수가 가장 흥했을 때는 길이가 한 4km 정도에 달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까지도 북천수의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숲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숲길도 걷고 더불어서 학교의 정취도 느껴볼 수 있는. 그렇죠. 이 초등학교가 지금 흥해 서부초등학교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죠.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학교 숲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학교가 정말 숲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높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가족끼리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네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숲은 이렇게 저희가 잘 둘러봤습니다. 다른 숲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포항시 기북면 덕동마을 숲입니다. 이곳은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숲이기도 한데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마을의 수고마기 숲이라고 합니다. 멋진 겨울 산자락을 타고 달려오다 보니 도착한 고즈넉한 마을, 바로 덕동마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하러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숲들이 여기 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지금 보이는 숲이 있죠? 저 앞에. 예, 네. 마을 들어오면서 보고 계시는 이 숲이 송개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송개숲, 그리고 정개숲, 그리고 섬솔밭 이렇게 세 개의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냥 작은 전통문화 체험 마을이 아니라 세 가지의 숲을 함께 품고 있는. 예, 맞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반갑네요. 그렇죠. 네. 숲이 먼저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을 반기는 셈이 되는 거죠. 방문객을 맞이하는 송개숲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담한 공원 같은 곳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덕동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섬솔밭. 호산지당이라는 연못을 끼고 둘레길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 조금 안쪽으로 걸어왔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한쪽에는 숲이 있고 한쪽에는 물이 있고.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연못이 있어서 이 숲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 숲은 우리 이제 덕동마을 숲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섬솔밭이라고 합니다. 섬솔밭. 예, 특히 이 숲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앞에 이 연못인데 이 연못이 호산지당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좀 물이 많아야 인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 풍수지리적인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호산지당은 원래 있던 물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죠. 저기 또 연못 멀리 보이는 저기 정자 보이죠.
아 저쪽에요? 예, 예, 예. 저쪽은 또 풍경이 또 다르네요. 저기 이제 용계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연못과 저런 정자가 있어서 이 어떤 숲이 나무로만 되어 있는 다른 숲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인데요. 용계정 옆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400년 된 그 은행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느티나무도 있고요. 배롱나무 그리고 향나무 이런 노거수 나무들이 있어서 그 고택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고즈넉한 어떤 숲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넓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하게 다양한 모습들의 나무들과 공간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품이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넘치는 것 같습니다. 덕동마을 숲은 그야말로 마을을 품고 있는 숲이라 그 풍경도 남다릅니다. 용계정과 호산지당 그리고 고택의 멋이 어우러져 전국의 아름다운 숲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들을 걸어보고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숲들을 또 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좀 잘 지켜가야 될까요? 뭐 숲은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여야 애정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다들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숲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유산들 예. 앞으로도 좀 자주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숲에 가면 춥지 않을까 걱정되시면은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가족끼리 오시면은요, 한결 더 시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숲 매력 있어요. 저희가 추천합니다. 추천합니까? 아, 그럼요. 추천합니다. 나무가 모이고 생명이 깃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품에 안게 된 크고 작은 숲들.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찾아갑니다.